지리산 인근에서는 보기 드문 너른 평지. 소설 토지를 쓴 박경리 작가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넘볼 수 없는 호수의 수면같이 아름답고 광활하며 비옥한 땅이다. 지리산이 한과 눈물과 핏빛 순환의 역사적 현장이라면 악양은 풍요를 약속한 이상향이다라고 이야기한 곳.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한 들판. 하동군 악양입니다. 이야, 우산에 토독토독 빗소리도 들리고 논두렁에 빗물이 계절을 깨우니까 초록초록 싹도 올라오고 봄을 세수시키는 비가 내리는 느낌이다. 아, 좋다. 사물의 감정과 본질을 화폭에 담아내는 문인화. 이번 여행은 백민 박상인 문인화가와 함께 천천히 봄이 흐르는 산과 들, 그리고 천년의 차밭을 담아보려 합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이곳에 소설 속 주인공인 최서희가 살던 집, 최참판 댁이 있습니다. 오호, 참. 깊은 산 속에 기와지, 꼭 수채화 속 풍경 같다. 이런 곳이라면 꼭 무슨 얘기라도 들려줄 것 같은데. 와. 조선시대 부잣집의 면모가 남아있는 그 집 이야기를 듣기 위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아유, 경치도 좋지만 네. 집에 끌려서 들어왔거든요. 아, 예, 예. 네네. 예, 앉으시지요. 예. 네네. 이렇게 산이 네. 이렇게 쫙 이어지고 네네. 앞에 물이 있고 예. 또 벌판이 탁 내려보는 이곳에 이런 집이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집이 참 멋있는데. 아, 이 최참판 댁이요? 네네. 아, 지금 여기 보면은 배산 임수 이래가지고요.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만수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있은 집이 아니고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 그 토지 속에 나오는 최참판 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어진. 그렇죠. 예. 네. 선생님께서 토지라는 소설을 26년 동안 쓰셨잖아요. 예. 6년 동안 쓰시고, 그런데 이 토지라는 소설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최참판댁을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전에는 허허 벌판, 산으로 또 들판으로 밭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1999년에 이제 이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26년 동안 토지를 쓰시면서 선생님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최참판댁이 그대로 있어요. 안채는 어떻고 사랑채는 어떻고 어떤 나무가 있고 이거 다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쭉 재현한 곳이 이 한옥을 지었습니다. 네. 배경이며 설정이며 예. 풀 하나 돌 하나까지 그대로 재현했다는 얘기는 네네. 어느 문학가의 위대한 상상력이 여기에서 온전히 실현된 공간이네요. 네, 그렇죠. 예.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된 공간. 아름다움과 애잔함이 담긴 이곳에 있다 보면 가상의 소설이지만 마치 현실 같은 기분에 빠져듭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소설 속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리고 곱씹어 봅니다. 아이고야, 담장에 핀 매화가 네, 어느 사람 못지않게 귀티나네요. 그렇죠. 네. 지금 티밥 튕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네, 지금이 가장 예쁩니다. 네. 네, 더군다나 빗방울 머금어서 그런지 네, 네. 청순하기까지 네, 하네요. 봄비 내리는 날 서둘러 마음을 터뜨린 매화. 토독토독 빗소리. 촉촉하게 젖은 지붕과 흙마당. 비가 주는 운치를 즐기며 마당을 걸어봅니다.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것 같은 나무. 요요히 연못을 노니는 비단잉어. 잔잔한 설렘을 주는 풍경들입니다. 와, 여기는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별스러운 분위기가 그렇죠. 풍기는 예. 그런 이미지가 딱 있네요. 원래 별당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 한옥 중에서는요. 그렇. 아니, 지금 요 앞에 이거 버드나무 아니에요? 예, 예, 버드나무예요. 오. 이 소설 속에도 버드나무가 나와요. 예. 아하. 이곳에는 음. 별당아씨, 서희 어머니인 별당아씨와 네. 어린 서희가 있었던 곳입니다. 어허. 별당아씨가 지리산으로 서희물 갔습니다. 네, 김환이랑 같이 나갔는데 갔을 때 자고 일어나니까 서희가 한 6, 7살 때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한참 엄마 찾을 때 아닙니까? 엄마 어디 가냐고, 엄마 내놔라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자 서희 할머니 윤씨 부인이 지금 여기 뭡니까? 무슨 나무지요?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서희가 어머니란 말을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서희가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아도 어머니라고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이곳에 있으면서 한이 맺힌 곳이고 또 이곳에서 이 최찬번댁을 조중구한테 다 빼앗겼을 때 조중구가 이 별당채만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희 할머니가 은계, 금계를 이렇게 한지에 싸서 농 밑에 이렇게 딱 받침대를 해줬어요. 어려울 때 써거라 그랬는데 다 아버지도 살해되고 할머니도 호열자를 죽고 어린 서희만 남았을 때 이걸 들고 마을의 주민 사람들과 함께 간도로 가요. 간도로 가면서 이 집을 다 빼앗겼지만은 네. 이 집을 다시 찾으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간도로 간. 그래서 서희가 이곳에는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기억이 나고 남으면서 정말 어머니 불러보지 못한 한이 맺힌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참 풍광과 집이 네. 이쁘다 생각했는데 그런 또 아픈 소설 속 그렇죠. 이야기가 이 예. 안에 또 배어 있네요. 빗소리 때문인지 소설 속 이야기 때문인지 최찬판댁 별당채 분위기가 더욱 고즈넉해 보이는데요. 최찬판댁을 걷다 보면 이렇게 민족의 대서사가 담긴 소설 토지를 찬찬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최찬판댁 3대에 걸친 가족사이자 동학혁명부터 해방을 맞기까지 우리의 민족사를 담고 있는 대하소설 토지. 등장인물만 해도 700여 명이 넘는데요. 그 엄청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잠시 들어봅니다. 소설 속 토지의 장소가 예. 이곳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과
이곳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처럼 자세히 재현할 수 있었을까요? 아, 예. 선생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하동을 많이 왔다 가셨다고 합니다. 예. 하동과의 인연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토지 소설을 쓰는 중에는 한 번도 이곳에 와보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하동과 이 평사리와 이 인연이 있었는가? 예, 따님 김명주 씨의 그 탱화 때문에 한산사에 바로 이 옆에 한산사가 있습니다. 예, 한산사의 탱화를 보러 와서 그동안 당신이 토지에 대해서 쓰려고 내가 하지 못한 마지막 쓸 작품이 있다고 하신 그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곳에 와서 이 광경을 보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83만 평 되는 이게 만석군 최참판댁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넓은 토지가 있고요. 이 동학군들과 또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은신처가 되고 거기서 모든 아픔이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지리산을 옆에 있고 지금 옆에 전부 지리산이거든요. 네. 그다음 섬진강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었어요. 러시아로, 중국 간도로, 일본으로, 통영으로 이 퍼져가지고 소설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들어맞았다. 예, 그래서 선생님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네. 박경리 선생은 딸의 탱화 자료 수집 여행에 따라 나섰다가 평사리를 알게 됐다는데요. 만석군이 갖고 있을 만한 넓은 땅이 산 위에서 딱 보였던 거죠. 경상도의 어느 곳보다 넓은 들, 섬진강의 이미지와 지리산의 역사적 무게, 그 모든 것이 든든한 배경이 되었는데요. 대하소설 토지와 평사리의 인연, 어찌 보면 우연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삶과 문학, 그가 남긴 작품과 유물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과 이야기를 만납니다.